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1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개미월 개축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사주 명식은 어제 임수라고 하는 양수에 이어서 오늘은 개수라고 하는 음수인 개수가 일간이 되겠고요. 그 개수가 태어난 월령은 미월에 태어난 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일간 미월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간은 개수라고 하죠.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였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얘는 음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이면서 대해수라고 했지만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 보게 되죠. 그래서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비우자에다가 이슬로자죠. 그래서 우라고 하는 것은 뭐 장마비 같이 이렇게 크게 내리는 이런 것도 물론 개수로 볼 수 있지만은, 대개 보면 이슬이라든가 아니면은 옹달샘 같은 그런 물이죠. 작고 맑고 깨끗한 그런 물에 해당이 되죠. 임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제가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에요.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개수는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 충분지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없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으로서 기토 같은 것으로서 개수를 갖다가 어떻게 제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제방할 필요가 없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 핵심은 뭐냐면 청징함에 있다 그랬어요.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은 청자가 맑을 청자에다가 맑을 징자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10개의 천간 중에서 10천간이라고 하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개수입니다. 개수 다음으로 또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물론 이제 임수 같은 경우도 수이기 때문에 또 깨끗한 걸 좋아하지만, 수가 아닌 일간 중에서는 신금 같은 거 있죠. 신금도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신금도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금이든 경금이든 이 청징함을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무토기토를 보게 되면은 개수는 토에 의해서 매몰되거나 토에 의해서 탁수가 되고요. 또 신금 일간일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금은 무토로 보게 되면 역시 매금되고 기토를 보게 되면 오금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약했을 때 개수를 생겨주는 것이 인성이죠. 인성은 정인인 경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 말고 또 지금 말한 신금 같은 것이 있는데,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이 생하죠. 수를 생해서 금생수하지만 개수를 생해주는 것은 정인은 경금이 좋을까요? 아니면 편인인 신금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육신론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청징함을 좋아하는 거고요. 또 신금 자체도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고 맑고 깨끗한 금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개수는 맑고 깨끗한 신금으로서 생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음에 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생음. 그래서 음생지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은 음으로 생하는 것이 좋고요. 양은 양으로 생하는 것이 좋다.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간은 양간으로 생하고 음간은 음간으로 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히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핵심이다? 청징함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경금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금이 녹이스러 있다라고 하면은 녹슨 금에서 수를 생하게 되면 물도 좀 탁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수는 육신눈을 따르지 않고요. 이렇게 신금으로서 생해주는 것이 좋고, 무기토를 많이 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개수가 태어난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태어났죠.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사오미 남방 여름이죠. 여름이면서 미월은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분들 선생님 뭐 명리 보는데 뭐 모하 개하 이런 거 뭐 필요 있을까, 이렇게 보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설명 듣고 예를 들어서 한자가 많지 않은 책을 볼 때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려면 이런 단어들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고서 보게 되면은 뭐 개하인 뭐 언제 개수가 태어났는데 근데 개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 모하라는 단어를 모른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잖아. 여러분들 항상 누가 번역해 놓은 책만 보면은 그 번역해 놓은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스스로 좀 고서 같은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뜻이 심도 있는 뜻을 좀 캐치하는 것이 더 필요하죠. 영어 공부할 때도 그럴 거예요. 영어 공부한 것도 원서가 있을 거예요. 원서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우리는 말로 번역본이 나오지만은 진짜 이 영어에서 쓰는 맛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노랗다라기보다는 노르스름하다 내지는 뭐 파랗다가 아니라 10% 댕댕하다 이런 것들은 영어로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끼리는 이거 노르스름하네, 10% 댕댕하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맛깔스러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영어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샛노랗다, 뭐 옐로우하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뭐 베스트 옐로우하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원서에서 말하는 어떤 뉘앙스하고 그 원서에서 말하는 뉘앙스를 번역할 때 차마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용어들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 모아 계약이 너무 쉬운 단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면 좀 원서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청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개수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청징이라고 하는 뜻 안에 있잖아요. 한자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도 이제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저도 한자 공부를 좀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원서를 좀 보려고 하면 한자의 의미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좀 한자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한글만 쓰다 보면은 인성이라고 하는 한자가 이런 인성만 쓰게 되면 이 인성이 어떤 인성인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한자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익히시는 것이 명약의 뜻을 두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 일단 알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 어제 말했죠. 사는 남동쪽, 오는 정남쪽, 미는 남서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절은 여름이지만 미월은 모하, 그래서 늦여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오미는 남방화를 관장하기 때문에 화왕절이지만은 진술충미는 뭐라고 했어요? 토왕절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재성의 왕할 때 태어났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임수가 5월에 태어난 것과 임수가 미월에 태어난 게 다르다고 했죠. 5월은 재성이 왕할 때이고 미월은 뭐예요? 재성이 아니라 이건 관성이 왕할 때인데 임수 입장에서 미는 정관이지만 개수 입장에서 미는 뭐예요? 이거는 칠살 내지는 편관의 땅이 되죠. 자, 미월에 마른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미토는 작은 땅이 아니고 이 미토는 굉장히 좀 왕한 땅인데 바짝바짝 말라 있는 그런 땅으로 보는데 그럴 때 개수 옹달샘이 있으면 금방 마르거나 아니면 금방 땅 속에 흡수돼서 사라지죠. 제일 중요한 건 개수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 수원이 없다라고 하면 개수는 금방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에 태어난 개수 일간인 사람들이 원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조금 뭐라 그럴까 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평성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을 뜻하기 때문에 자기 표현 같은 걸 잘 안 해요. 그런데 개수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대체적으로 신경이 많이 좀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심한 경우에는 좀 정신 이상 증세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토 위에 개수는 금방 내가 사라질 어떤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있죠. 칠살 편관이 나를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수의 근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필요죠. 개수의 근원, 그러니까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근원인 것이니까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수원. 그래서 개수의 수원은 뭐예요? 인성인, 아까 말했던 인성
금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좋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금과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죠? 이왕이면 경금보다는 신금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 개수의 수원은 금을 만나서 수를 생해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개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미토 자체가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는 공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가 다시 있다거나 내지는 뭐 지지로 금의 뿌리가 좀 있다라고 하면 금이 건토에 의해서 생지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수가 금을 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토만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 금도 마찬가지로 토가 많은 계절에 매금돼 버릴 수 있는 그런 국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금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은, 다시 개수 입장에서 비경겁제인 수가 있어서 토를 갖다가 윤토를 하거나 내지는 다시 금이 좀 뿌리가 튼튼하게 있어서 지지로 어떤 금,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금의 뿌리를 마련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금의 수를 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인 금과 비경겁제인 수의 조화가 있어야지만, 개수가 토 마른 땅에서 극해를 받지 않고 존립할 수 있는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일간은 음수인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원령은 음토인 미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미토라고 하는 것은 관성인데 편관 7살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격국,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거는 7살격 내지는 편관격이 된다. 단 미월의 개수는 신약하죠. 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월에는 임수도 약하고 개수도 같이 약해요.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관살인 살은 왕하죠. 신약, 살왕한 사주 내지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원령 자체 미토라고 하는 이 미 안에 지장간을 놓고 보게 되면, 지장간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을목,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좀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정화, 을목, 그 다음에 기토, 정을기가 이렇게 있죠. 제가 뭐 때문에 헷갈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의 지장간은 정화, 을목,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미 중에 있는 그 지장간은 다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 안에 있는 지장간, 화도 마찬가지고요, 목도 마찬가지고, 토도 마찬가지고, 일간 자체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금이라든가 수의 기운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간은 약하고 순수하게 뭐예요? 관살만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중신경을 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살하기는 좀 힘들어요. 제살하기는 좀 어렵고, 제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식신으로 제살하거나 상관으로 제살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간이 약할 때는 제살할 수가 없겠고, 반드시 화살이라고 해서 이거를 살인상생 하는 사주 국세가 되는데,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칠살을, 여기 살은 칠살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인성을 말해서 칠살이 인성을 생해서 서로 상생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인성인 금이 있어서, 아까는 신금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해서 이 칠살인 토가 일간을 직접 극하는 것을 통관시키게 되니까,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을 주죠. 바로 살인상생하게 되면 이러한 인성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글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 개수가 미월에 태어난 명식은 반드시 인성이 필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연간에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월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용도가 있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미토를 갖다가 윤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건토였던 미토가 개수를 보게 되면 약간 윤토 쪽, 약간 촉촉해지는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줄 수가 있겠죠.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연지 밑에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면 개수가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연지에 있는 자수가 미를 보게 되면 잠이 원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토를 어떻게 습토화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 그러니까 미토의 쓰임이 절묘하게 원래 금을 생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윤토가 되게 되면 경금도 용도가 생기는 그런 국세. 단 아쉬운 점이 뭐냐면, 축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토, 이렇게 축토가
토가 있게 되면은 잠이 원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가 되냐? 축 및 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축 및 충이 되게 되면은 얘가 뭐 수토화 되는 것도 수토화 되는 거지만은 축 및 충이 되게 되면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고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칠살이 많아지게 되니까 개수가 뭐가 돼요? 이거는 매몰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개수가 어떻게 돼요? 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를 좀 억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토를 억제시켜 준 것은 뭘로 한다? 목으로 하죠. 목으로 뭐예요? 토하게 되면 토가 술을 탁하게 만드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생시에서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목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목을 못 쓸 수도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보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 축 및 충이 되느냐, 자수가 있으면 자축합도 되고요. 자축합이 되고 그 다음에 축 및 충도 되는데, 이렇게 자축합이 되면 축 및 충이 해소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충중 봉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축 및 충이 되기 때문에 자축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축 및 충이 되면 잠이 원진은 성립이 되지 않죠. 대신에 뭐냐면 자축합이 되면 축 및 충은 되지 않지만 잠이 원진은 다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는 견해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축합으로 보시고 축 및 충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자축합이 되게 되면은 축 및 충이 되는 것보다 좀 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견해에 따라서 달리지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축 및 충이 되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축 및 충이 돼서 토가 쉬운 말로 뭐냐면 옹달샘, 맑은 옹달샘이 있는데 살짝 땅이 움직여 가지고 흙탕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수가 있어서 양쪽에 자수가 있어서 개수의 뿌리도 있고 뭐 임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지만 물이 탁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좋으냐면은 목운이 와서 토를 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목화가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미월에 축 및 충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금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습해져요. 한습해지기 때문에 목운이 오면서 같이 화운이 같이 온다라고 하면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천간으로 병화라든가 정화가 오게 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수가 병정화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극하려 그러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때 대운에서 군비쟁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대운은 좋지 않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 병술이라든가 정화가 오게 되면 천간에 임계수가 있고 병화정화를 갖다가 낼름낼름 서로 먹겠다고 싸울 겁니다. 물론 또 병술 대운 같은 경우는 축술 및 사명까지 걸리기 때문에 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면 수가 다시 탁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병화가 들어왔는데 또 쟁제까지 하게 되면 이런 병술 대운 때는 많이 복잡하다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갑인시를 한번 보죠. 갑인시. 이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축 및 충이 됐을 때 개수를 완전히 뭐 없애버리고 그렇진 못해요. 왜냐하면 연지에 자수가 있고 경금이 있기 때문에 개수의 뿌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금이 생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까 제가 일간이 약할 때는 제살이 안 되고 화살한다 그랬잖아요. 화살. 근데 이렇게 짜여져 있을 때는 개수도 있고 경금도 있고 이렇게 일간과 월간이 있는 개수가 미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개수 입장에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잖아요. 그러면 상관으로서 토를 극파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토가 흙탕물이 돼가지고 좀 물이 탁해진 것을 목을 써가지고 제어할 수는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물론 이제 명식으로 치면 상관, 제살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금을 쓸 것이냐 목을 쓸 것이냐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목을 써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는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어서 조후까지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을묘시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거는 음토이기 때문에 을목이 충분히 뭐 제어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묘 안에는 나무만 있지 안에 불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갑인시, 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을묘시보다는 갑인시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축술 및 사명은 아니더라도 다시 진토까지 보게 되면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 별로 좋지 않겠고요. 정사, 사는 그냥 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사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정사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재성이죠. 하지만 개수가 있게 되면 천간으로 이거는 군비쟁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 무오기미시는 절대 좀 봐서는 안 될 생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개수는 뭘 좋아한다 했죠? 맑고 깨끗한 청징함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무기토로 보게 되면은 좋지 않겠습니다. 자, 경신 신유시는 장단점이 있어요. 경신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미를 빼고는 금수가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지 않고 관살이 있는 상태에서 운세를 좀 봐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목화운으로 가서 좀 온기를 갖다가 좀 생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다시 금수가 많아지는 운은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는 원국 자체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대운이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를까지를 놓고 봤을 때 경신씨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건 뭐예요? 결국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경신씨의 향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국만 놓고 봐서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태기를 보실 때는 항상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래서 남자이냐 여자이냐에 따라서 생시가 임자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신시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사주 원국 자체가 좀 완벽하게 짜여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도 여기는 목기운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오행을 모두 갖추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겠지만은 있는 오행이 장애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목을 파하기 때문에 결코 좋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는 것도 좋은 좋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